그리고 뭐 국무회의에서 욕한 거 그것도 사실이죠. 아유, 뭐 국무회의 때만 욕했겠어요. 그냥 항상 욕해요? 욕하는 거죠. 항상. 그냥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했던 사람들의 통화 녹음을 몇 개 보도는 안 했지만. 아, 그래요? 네, 들어본 게 있는데. 들어본 게 있어? 네, 아, 거의 우리 고등학교 때 수준 대화. 아, 그래요? 그러니까 CX를 네. 거의 계속 넣어요. 중간중간. CX를? 네. 그러니까 그게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사실 이제 교정이 되잖아요. 10대 후반이 지나면. 근데 이분은 전혀 교정되지 않은. 그게 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욕으로. 욕으로. 만만하면은 욕하면은 서로 욕하잖아요. 아. 근데 욕으로 딱 제압을 해버리면 제압을 상대방이 대응을 못하면 완전히 나한테 이제는 그렇구나. 딱 이제 제압이 되는 거죠. 근데 보고서를 안 읽는다며 또. 그러니까 이제 안 읽는. 왜 보고를 하냐면서 화를 내는 거지. 난 유튜브 봐야 되는데. 아. 유튜브는 다 되는데 왜 이 보고서 딱 이렇게 몇 장짜리 막 이게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읽어야 되냐. 술도 안 깼는데 술도 안 깼는데. 오전에 보고 들어가면 무조건 깨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 피곤한데 왜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 하냐. 근데 그 보고서 가지고 오후에 들어가면 네. 오케이. 오, 잘했네. 술도 깨고 피곤도 풀렸어. 아. 이제 그랬다라는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 대선 때 보면은 자료나 보고서를 주면 예. 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읽으라고 주는 거냐? 이런다는 거잖아요. 기사에 난 겁니다, 이거는. 예. 캠프의 공식 지침이 예. 한 장으로 드려야 한다. 예. 폰트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짜잘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폰트 그 크기가 있잖아요, 또. 그 한 장에 얼마 몇 글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한 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얼마 없죠. 당신은 이걸 이렇게 말하세요만 있게 되죠, 그러면. 결론만 그게. 있는 거지. 그렇죠. 전날 예. 중진 의원 몇 명 갔잖아요. 그렇죠. 만나러. 본인이 계엄하고 이 화요일, 나라가. 화요일 밤에 개엄하고 수요일 날 나와서 사과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계셨잖아요. 예. 관저에. 예. 근데 이제 그때 중진들이 어쨌든 수도책을 논의하러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는 2시에 들어가서 따로 만나고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할게요? 몇 명이 갔어. 권성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중에 이제 한 명 중진 의원한테 뭐라고 할게요? 너무 궁금해. 술이나 한잔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 특정인 한 명이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술이나 한잔하고 가지? 집에 있으니까. 매일 윤여준 장관이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뭐라고? 매일 술 드신다 새벽까지 매일. 아유,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이런 망언들을 했는데. 예. 망언들 적어도 많이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나름 뭐 이게 뭐 회심의 반격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적어도 이 준비는 뭐 꼼꼼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건 뭐 꼼꼼히 준비해가지고 나름 반격을 뭐 급소를 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 근데 오늘 언론이 쓴 걸 보면은 사실관계가 틀려요. 뭐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을 뭐 이거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대목에서. 법률가 출신인데. 예. 근데 완전히 엉망진창인 게 뭐 검경의 이 뭐 특수활동비 뭐 이런 특수한 수사를 하는 비용은 다 깎았는데 국회 예산은 자기들은 또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감액 예산입니다. 예.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해줘야지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 예산이 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은. 실제 예. 확인해보면 국회 예산이 늘은 건 영원이지, 영원. 원전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렇다. 그 원전 예산은 미래 먹거리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오늘 한국일보의 난 기사를 보면은 이 산업부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원전 예산은 깎인 게 없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도 하나도 성의도 없이 저 일이 왜 벌어진 거냐면 이게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 논리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논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액만 가능해요. 근데 대통령실에 누가 써준 게 아니고.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한 논리의 숫자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유튜버들이 전파하고 있는 숫자들이고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 표현했더라? 마약 천국 깡패 세상인가? 대통령 담화에서 무슨 이거를 종북 그렇다고 쳐요. 종북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 그런 비상한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결국엔 이 예산안 삭감이 마약 청구가 깡패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다라고 얘기할 거면 이거는 한 언제로 가야 됩니까? 범죄와의 전쟁 이런 때 경찰서장 정도가 할 얘기지. 이거를 지금 2024년에 대통령이 선관위 얘기도 어제 대통령이 국민들은 잘 모를 거라면서 선관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조선일보 등이 막 대대적으로 10월 달에 7, 8월 해갖고 10월 달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안이고 그거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밝힌 거는 그 당시 선관위가 거의 문을 다 열어주다시피 해가지고 국정원한테 보안 점검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때 일부 보안 미비 실태를 발견해내가지고 이거 보완해라
해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를 마치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극우 유튜브들이 막 침소봉대한 거를 그대로 대통령은 마치 이거를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선관위 서버가 해킹당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어제 논리를 짜서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 1, 2, 3, 4, 5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왜 말합니까? 그거를 1, 2, 3, 4, 5, 1, 2, 3, 4, 5다. 내 말 못 믿겠어요? 그게 1, 2, 3, 4, 5. 이런 논리로 지금 그 연설 담화문을 말씀하신 대로 회심의 자기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까지 다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은 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실에서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속 관리했어요. 이제 아, 누가 그래? 나올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그 김대남이 그 말이 그 말이지.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보수 유튜버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나와요. 대통령실에 있는 이 대통령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직원들을 자기들이 왕따시킵니다. 윤석열과 그 비선들이 자기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도 대통령실이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모르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대통령실은 기능부전에 들어간 거지만 한동훈도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도 몰랐는데 뭐. 그러니까요. 계엄 이 선포할 때도 웃기잖아요.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도 막 건너뛰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건너뛰는 것도 건너뛰는 건데 부르는 사람도 지 맘대로 부르잖아요. 김문수 왜 안 불렀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포인트인데. 그리고 계엄이 발표하는데 대정부의 공보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부 장관 안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이 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딱 배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불렀으면 계엄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100%인 김문수는 또 안 부르고 막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불러도 상관없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엄 선포한다 이러고 가는데 대통령실 사람들은 알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몰라요 계엄을 선포하는지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제가 조금 보태면 네. 정진석 비서실장 밥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영현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라고 했더니 계엄해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현이가 네. 그 전에 밥 먹다가 막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브리핑한다고 막 가고 있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진석이. 그랬는데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래? 넌 빠져 이 X야라고 했겠죠 아마. 넌 빠져. 이러고 정진석이 벅져가지고 김용현한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현이 계엄을 해야죠 그럼 이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김태호 윤석열 정부의 안보의 최고 브레인이자 안보 전체를 설계했다는 김태호 그가 기자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안보실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추진이 된 거고 국무회에 들어갔던 국무위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붉어져 있어서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예,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그거 국무회의 아닌 것 같은데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 이 얘기 뭡니까? 이거 계엄 불법이라는 거를 자기네가 10시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누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다스린 것이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써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대응도 누구랑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고성국이라는 거예요. 고성국이랑? 고성국 씨가 고성국 KBS 나갔대? 고성국 씨가 이 담화를 하기 직전 밤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자기 말을 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백브리핑하는 정도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장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이 시킨 거냐. 그걸 봤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고성국은 그리고 계속 이제 계엄 잘했다라고 했더만. 계속 그랬죠. 고성국 대선이 TV는. 고성국이. 막 우리가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왜 뽑았어? 제가 그때는 네. 저 정도까지는 몰랐어? 몰랐죠. 내가 몰랐죠. 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한동훈도 잘 알고 윤석열의 측근 중에 한 명인 검사가 3월 10일 날 대선하고 얼마 되지 않고 바로 나왔어. 그래서 검찰에서? 기변장 갔어. 돈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 그런데 왜 나갔는지를 지들끼리 캐묻는 거야. 그게 혹시 딴 마음을 먹었을까봐 꼭 돈이 필요해서 나갔다라고 설득시키느라고 애먹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후배예요. 사석에서 하는 말은 왜 나갔냐? 최소 검사장에 바로 뭐 쭉쭉쭉인데 총장까지 볼 수 있는데 한 말이 깜빵 가기 싫어서요 형. 알고 깜빵 있었구나. 가기 싫어서요. 같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는 그렇지. 거네. 검찰의 고위 간부들, 윤석열과 특히 함께 일해봤던 고위 간부들은 불법적인 행태를 계속 한다, 저 사람이. 그리고 막 시켜버린다, 부하들에게. 그걸 아니까. 신용환 교수 같은 사람도 캠프에 있을 때 이미 탄핵의 향기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런 거면 이것도 탄핵되겠다 느꼈다는 거니까. 정말
이 캐릭터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혹시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재명한테 무죄 선고한 판사까지 잡아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중교사 판결, 예. 그거 무죄 났잖아요. 진짜일까? 1심에서.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 이름을 몰라서. 김동현인가 그런데 판사 이름이. 김동현 판사인데 잡아오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 계엄 한 3시간 전에 예. 삼청동 안가에 가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지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A4 용지에다가 점령해야 될 거, 뭐 체포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적은 거 아닙니까?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특별수사단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이 됐다.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 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라고 이 경찰청장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생소해서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를 무죄 선고한 판사다라고 방첩사령관이 답변을 했다. 그때.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 야. 방첩사령관 출신이에요. 대단하다.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해. 본인이 전화를 통하다가 어이가 없으면 뭐 메모를 하다가 에이씨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어쨌든 이 취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 30분에 국회 병력 통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통제를 시작해요. 김봉식이. 근데 김봉식이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비상령을 내리라고 해요. 근데 경찰청장이 이미 그때는 몰랐어요. 3시간 전에 대통령 만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미 경찰청장도 상황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청장이 그걸 안 내립니다. 안 내리고 뭘 하냐면 지방청장들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이 회의를 40분 합니다. 그래서 내 회의하고 결정해줄게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 끌기는 했구나. 그러니까 관료들이. 뭔가 예. 그 얘기 뭐냐면 김봉식과 조지호도 판단이 약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봉식이 핵심이지. 예, 달랐던 거고 조지호는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아 이게 정말 되는 건가 계엄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하면 국회를 막을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나오면서 김봉식 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조지호 청장이 그 삼청동 안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고 나오면서 윤석열이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건가? 이게 지금 훈련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기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고 지금 또 안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777 사령관입니다. 777 사령관. 네, 777 사령관의 역할이 거의 충안파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인영이 상당한 기획을 했고 그게 이제 김영현 통해 대통령에 전달된 과정인데 요 라인의 한 퍼즐이 777인데 이 777은 대북이거든요. 정보 대북이에요. 그러면 이 777이 뭘 하려고 한 거냐, 777의 역할이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좀 밝혀져야 얘네가 이 계엄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는지가 이제 전체 그림이 다 드러나겠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했다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왜? 저 사람이 실체를 알았잖아요. 게다가 우리 그러니까 사회의 10%의 실체도 알았어. 저 안 했으면은요, 네. 그냥 저 상태대로 앞으로 2년 4, 5개월 동안 더 갔을 거야. 그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겠냐고요. 그렇다. 윤석열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탄핵 당했다. 우리가 저 사람 실체와 저 권력 주변에 네. 붙어있는 저 간신들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네. 임기를 단축시키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좀 위안 삼으면서 음. 요즘에 힘든 시간을 좀 견디고 싶습니다.